월 1,000만 원 벌던 일을 내가 그만둔 이유. 일단 소주 한 잔 먹고 시작해야겠다. 수능 6등급이었던 나는 서강대학교에 특기자로 입학했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삼전공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 학과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책도 출간했다. 집도 매매했다. 그토록 바라던 월 1,000만 원도 벌었다. 내가 꿈꿨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급기야 정신과를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 상황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행복해야 할 순간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내가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다. 월 1,000만 원 버는 것은 내 오랜 꿈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온 가족이 살던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며칠 후 모르는 아저씨들이 갑자기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큰 박스에 짐을 마구잡이로 넣었다. 그렇게 아무런 짐도 챙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다.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내게 일어났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온 가족이 집 없이 생활해야 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던 경험, 그리고 쫓겨난 후에도 돈이 없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경험은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돈을 빨리 벌고 싶었다. 무조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고 싶었다.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을 낼 수 있으니 언제 다시 쫓겨나도 두 다리 뻗고 집에서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대학교 입학 후 내 관심은 돈으로 향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나는 가난을 팔아 돈을 모았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아주 유리하다. 자기소개서에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어필할수록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주는 장학금을 위주로 공략했다. 실제로 한 번에 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가난을 팔아 돈을 모았다. 모든 일을 내 일처럼 하기도 했다. 돈가스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항상 손님을 먼저 생각했다. 테이블에 의자를 집어넣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들어서 넣었다. 수저통에 수저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손님이 없을 때만 채웠다. 혹시나 주방에 메뉴를 잘못 전달하지는 않을까 손님에게 항상 이 메뉴를 시킨 게 맞냐고 한 번 더 물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주방에 가져다 줄 때는 처리하기 편하게 잔반을 한 곳으로 모았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가게가 잘 돼야 나의 시급이 오르겠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나의 이런 친절함에 손님들은 만족하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은 늘 보너스를 챙겨주셨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돈을 빠르게 벌 수는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교육봉사를 하게 되었고 처음 만났을 때는 시큰둥했던 학생들이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내가 좋아하는 교육으로 창업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며 교육회사를 창업했다. 그렇게 20살 때부터 미친듯이 달렸다. 흔한 MT 한 번 가지 않았고 미팅도 친구가 급하게 부탁해서 한 번밖에 못 해봤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밤샌 적도 없다. 동아리도 못 해봤다. 내 20대 초반을 돈을 위해 바쳤다. 정신과 선생님이 죽음을 생각해본 적 있냐고 물었다. 죽는 건 무서워서 죽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죽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스스로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나는 내가 꿈꿨던 순간을 스스로 끊어냈다. 내가 창업한 회사를 그만뒀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무너졌던 삶을 조금씩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다. 물론 통장은 가벼워졌다. 그래도 난 행복하다. 몇 년이 지나서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나는 돈을 위해 행복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복을 위해 돈을 버는 선택을 하기로 다짐한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다.